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기욤무소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스키다마 링크라고 이제 장편 소설 표지에 모나리자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 그대로 모나리자를 소재로 한 소설인데 일단은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기욤무소의 엄청난 그 정말 광팬에 가까운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사실 이 책 재판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라딘 중고 서점을 이용해서 샀는데 일단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고 근데 저처럼 저는 이제 기욤무소의 이 책까지 포함해서 현재 기욤무소가 쓴 장편 소설들은 총 단편 소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소설은 총 17권인데 그 17권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욤무소의 책을 읽었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이죠. 근데 기욤무소의 데뷔작을 마지막에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고 싶은 분들 말리고 싶고 저처럼 기욤무소가 너무 좋아. 빅팬이야 가지고 너무 한번 그래도 나는 읽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말리진 안 하겠지만 읽지 마세요. 그래도 기욤무소의 전설의 시작이기 때문에 리뷰를 정말 남길까 말까 그래서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기욤무소이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남겨보자 라고 생각해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욤무소의 마지막 소설까지 완독을 다 해버렸습니다. 추석 연휴로 오른 귀향길에서 이동 차편 안에서 하루 만에 후딱 다 읽어버린 셈입니다. 스키다마 링크.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읽은 기욤무소의 17번째 소설이자 뮤소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제가 읽은 그의 마지막 소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데뷔작이었죠. 스키다마 링크를 딱 그저께 딱 읽고 덮으면서 실은 이거 리뷰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했습니다. 미술 데뷔작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저의 기대감에 한참이나 못 미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소설은 그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도난당하면서 시작됩니다. 게다가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소설의 4명의 주인공에게 배달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한 개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중심 인물 테오 전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한 개는 유전자 과학자, 그리고 한 개는 성직자, 한 개는 유일한 그 4명 중에 유일한 홍일점 바보라라는 여자입니다. 하필 이 4명에게 모나리자의 그림이 보내졌을까요? 왜 하필? 그와 동시에 마이크로 글로벌의 회장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소설에서는 약간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실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흡사할 정도로 이름 되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글로벌의 성장 배경까지 그 회장의 가정 환경까지 묘사를 하는데 거의 빌 게이츠의 가정 환경과 유사할 정도로 묘사가 돼요. 제가 왜 위험하다고 했을 정도라고 왜 위험하냐고 했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인 빌런이거든요. 절대악. 근데 어차피 소설은 소설이니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익명으로 암호 같은 것이 주어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모나리자일까? 라고 이제 그 4명이 이제 고민해요. 왜 모나리자를 우리한테 보냈을까? 그래서 그들의 해석은 르네상스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모나리자. 르네상스는 현대 서구 문명의 시초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두웠던 천년의 암흑 같은 중세에서 벗어나서 계몽적 사고,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계몽주의, 합리적 사고 근대의 시작이죠. 이성으로 시작한 시기, 현대 과학기술이 꽃피우기,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대표 이미지를 통해 소설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던져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한 현대의 4가지 축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데 무슨 갑자기 너무 범인이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약간 민주주의, 이렇게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인주의. 이런 거를?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소설이라는 걸 쓰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던 기욤무소가 데뷔작인 스키다마 링크를 통해서는 거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써야 하니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미소에게는 아주 큰 과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소 특유의 전개력도 반전도 굉장히 힘이 빠진 기분이에요. 너무 거대한 주제를 담으려고 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설의 모든 내용을 압축할 수는 없지만 4명의 주인공은 딱 한 명의 여자와 모두 관련이 있어요. 이게 나름 반전 아닌 반전이겠죠. 그러니까 궁금증이고 미스터리였겠죠. 왜 하필 이 4명일까? 이 부분도 거의 후반부에 밝혀지긴 한데 밝혀지고 나서도 이야기가 좀 느슨하게 전개되는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힘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인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유력한 차기 대통령인 현재의 부통령 멜라니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선에 대한 의지가 투철합니다. 돈과 권력이 융합되어 세상이 악으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여기는 여전사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녀가 모든 일을 벌인 겁니다. 실은 마이크로 글로벌 회장은 유전자 프로젝트를 통해 슈퍼 유전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 온갖 무도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책이, 그러니까 키무소가 첫 데뷔 작품인 이 작품을 쓴 게 200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 전이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아무도 과학기술이 더 발달했으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연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겠죠. 사실 마이크로 글로벌 회장의 음모를 막기 위해 멜라니는 회장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모나리자를 구해서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원하는 대로 유전자 관련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모나리자를 구해서 온 회장을 멜라니는 납치하고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선이라는 대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는 절대 권력, 절대 악, 메인 빌런을 없애야 하는 게 멜라니에게는 본인의 절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4명을 다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마이크로 글로벌 회장의 음모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언론에까지 유포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사실 멜라니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반대로 그만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고동이 불편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이크로 글로벌 회장의 납치 그리고 살인은 자기가 직접 움직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굳이 변명한다면 멜라니는 자신과 관계가 많았던 사람들을 사건에 끌어들여서 마이크로 글로벌 회장의 음모를 그들도 알게 하고 본인과 같은 입장에 서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돌아간 느낌이 좀 들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인 등장인물들의 동기 부분이죠. 동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소설을 덮은 지 지금까지도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 내용을 다 정리하기에는 미소가 억지로 넣은 장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읽긴 읽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넣었는지 결론은 알고 나서도 잘 꿰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듭니다. 솔직히 미소의 소설답지가 않아요. 이거 미소의 소설 맞나? 물론 역시나 바버라라는 여자와 그러니까 테오와 맺어진 결론은 미소다웠지만 말입니다. 운명적 사랑. 근데 사실 이제 미소의 책들에서 이렇게 뻔하게 이렇게 소제목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이것도 되게 촌스러워요. 드러나는 진실 1, 드러나는 진실 2. 미소 이전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옹색한 제목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물론 이번 장은 그러니까 반전 드러나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말하고 이제 말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소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게 반전인지도 모르고 읽었을 때 뒤통수를 탁 후려맞는 그런 맛이었는데, 사실 부통령 멜라니가 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예측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혀 긴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소가 너무 거대 담론, 모나리자로 해서 서구의 4개의 거대 담론, 아까 말했지만 뭐 과학주의, 그다음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몇 개 더 있는데 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통해 돌고 돌다가 이게 반전이었지롱 하고 꾸역꾸역 설명하는 기분이 되게 강했어요. 사실 소설 후반부에 보면 나라는 테오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주인공 3명도 모두 멜라니와의 관계를 밝히지만 마치 뮤소가 독자들에게 설명한 느낌. 이건 이래서 반전이었고 저건 저래서 반전이었어. 이렇게 약간 그 주인공 4명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나열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초기 작품이라 출판사도 다 다르거든요. 원래 그 번역자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물론 그런 탓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뮤소가 잘 못 썼어요. 데뷔 초기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곳곳에 추후에 뮤소가 다른 작품에서도 사용한 소재가 보였어요. 당신 없는 나는 이라는 소설에서 아키볼드라는 천재 도둑은 명화를 되게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화를 옆집 장난감 훔치듯 손쉽게 훔쳐냅니다. 그리고 스키다마 링크에서 모나리를 숨기는 장면들이 거의 묘사는 되지 않지만 아마도 추후에 명화 도둑이라는 소재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게 이제 당신은 나는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브루클린의 소녀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또 안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숨겨진 딸입니다.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벌어지는 음모극을 뮤소는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정치계의 뒷이야기를 풀어내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뮤소는 첫 데뷔작부터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키다마 링크의 리뷰를 거의 남기신 분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몇 분 계시는데 진짜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기욤무스의 팬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별로 없는 리뷰의 70%는 그래도 긍정적인 리뷰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다만 30%는 저와 동일하게 약간 실망했다라는 의견을 좀 남겼지만, 저는 정말 강력하게 상당히 실망한 작품이었다라고 솔직히 제 마음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중고 소전까지 뒤져서 굳이 안 사봐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다만 첫 데뷔작 치고는 그래도 우수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뮤소의 그 이후 작품에 비하면 다분히 실망스럽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뮤소도 데뷔작은 그래도 실망스러웠다. 이게 이 말로 스스로 위로해 보면서 뮤소의 첫 데뷔작이자 제가 읽은 뮤소의 마지막 소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뮤소의 신작은 언제 나오려나요? 프랑스에 있는 기욤 뮤소에게 펜너테라도 한번 써봐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밝히는데, 스키다마 링크 무슨 뜻일까요? 저도 계속 궁금했는데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책 중간에 뜻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순례를 정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스키다마 링크는 원래 인디언 원주민 언어로 사랑한다, I love you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뜻은 이렇게 통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 딱 읽고 나서 우리로 따지면 이런 노래쯤이 아닐까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랴. 단 기욤무스의 신작은 꼭꼭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그의 신작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욤무스 리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여전히 좀 며칠 남아있는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